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 가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전문 기술이잖아요, 오늘이. 전문 기술을 익히고 활용하는 것이 으뜸 가는 행운이다. 그럼 전문 기술을 도대체 왜 강조하셨느냐? 이것은 이생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이건 뭐냐면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돈 벌고 명예를 얻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부처님께서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 벌기가 더 쉽고 명예 얻기가 더 쉽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더 쉽다라고 말씀하신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생에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익히셔야 되는 거예요. 젊을수록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익혔는지 한번 봐보세요. 첫 번째가 전문 기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관계 속에서의 자비로운 성품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전문 기술이 있으면 제복이 생깁니다. 자비로운 성품이 있으면 인복이 생깁니다. 돈 잘 벌고 관계가 좋아요. 이 생에 행복에 유리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없죠. 이 생의 행복 얻고 싶으시면 이 두 가지만 집중하시면 돼요. 내가 전문 기술을 익혔는가? 익히지 않았으면 익히셔야지. 안 익히고 돈 잘 버는 방법은 없어요. 두 번째, 관계 속에서 자비로운 성품을 익히지 않고 관계가 좋아지는 방법은 없어요. 관계 속에서 자비로운 성품을 익혀야 돼요. 두 가지요. 딱 두 가지요. 이 생의 행복은 이 두 가지로 요약되는 겁니다. 전문 기술을 익히는 것, 그 다음에 자비로운 성품을 가지는 것. 이렇게 명확한 추구해야 되는 바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 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불자들이 돈도 좀 벌고 명예도 좀 얻고 그리고 성공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청년들을 철저하게 전문 기술을 익히도록 독려하고 그리고 자비로운 성품을 익히도록 독려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전문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른에는 기준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른스럽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이 안 된 사람이 많아요. 일단은 사람이 돼야 되고 사람 되면 그 다음 뭐 해야 되냐면 사람 구실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한 명의 어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안 되면 반쪽짜리 어른, 그러니까 아이인 거예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면에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다른 게 아니라 내 몸을 내 뜻대로 내가 책임지고 다른 데 의존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으면 육체적 직립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 직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간의 존엄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유는 다른 게 없죠. 동물과 인간이 무엇이 다른가? 이족보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나는 이족보행을 자유롭게 못한다? 그러면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본능적으로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존엄하지 못하다라고 느껴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불편을 끼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죠. 싫어하는데 존경할 수는 없죠, 당연히. 두 번째, 정신적으로도요, 똑같아요. 정신적으로도 심리가 자립을 해야 되는데 이건 핵심이 뭐냐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의존성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걸 못 견디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자기의 감정을 항상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모든 나의 감정은 나의 책임이고요. 모든 나의 경험은 나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함께 있지 않을 때 나는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건 이미 미성숙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게 돼요. 심지어 가족끼리도 지켜야 되는 매너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의존하고 있고 아이들도 부모님에게 의존하고 있고 심리적으로.
그래서 못 떨어져. 의존증. 분리불안 장애라고 합니다. 떨어지면 혼자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의존하는 사람과. 이거는 아이의 태도입니다. 심리적으로도 자립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육체하고 심리 50% 둘 다 직립을 했으니까 한 사람의 인간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직립만 이루어지고 심리적으로는 안 이루어지면 반쪽짜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요즘에 대중적으로는 어른, 아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 둘 다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사람 됐죠? 사람 됐으면 사람 구실을 해야죠. 이게 뭐냐면 경제적인 독립이에요. 자기가 사람이 됐으면 자기 육체와 자기 정신의 생존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는 안 되죠. 다른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거는 너무 사실은 당연한 건데 그건 못하더라도 자기 자신은 자기가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경제적인 독립이라 그래요.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이생의 행복의 핵심은 경제적인 독립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생의 행복의 핵심은 경제적인 독립이에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궁극의 행복은커녕 내생의 행복은커녕 이생의 행복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쾌락이든 짧든 부작용이 있든 없든 진정한 행복이 맞다 아니다 그런 건 언제 논하는 거냐면 얻은 다음에 논하는 거예요. 그건 갖춘 다음에. 갖추지도 못하고 말하는 건 불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문 기술을 익히는 게 뭐가 중요한가?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돈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 예? 좋은 거. 예. 돈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요, 뭐냐면 생존을 위한 인과율의 저장수단입니다. 앞에 빼고 말하면 저장수단이죠. 뭘 저장한 거냐? 생존을 저장한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뭘 위협받는 거냐면 생존을 위협받는 겁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자본주의를 만들었고 지금 자본주의에서 가장 현자로 불리는 민족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바탕으로 경제 논리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탈무드 속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고통은 빈곤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생존을 위협받기 때문에. 생존을 위협받기 때문에.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한 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냐? 첫 번째, 자신의 빈곤, 즉 자신의 생존을 위협받습니다. 두 번째, 저는 경제적 독립을 안 했는데도 생존을 위협받지 않는데요? 남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남의 저장수단과 생존을 뺏어서 먹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그 사람의 가장 소중한 목숨을 뺏어 먹고 있는 겁니다. 경제적 독립은요, 무조건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유는 다른 게 없고 돈이라는 건 생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경제라고 하는 건 그 인과율을 거래하는 거예요. 그럼 돈을 번다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뭔가 다른 게 아니라 세 가지를 파는 겁니다. 세 가지 중에 본인이 뭘 팔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세 가지를 파는 걸 돈을 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팔아요. 두 번째는 지식을 팝니다. 세 번째가 기술을 팔아요. 자신은 뭘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주제, 여기서 말하는 전문 기술은 전문 기술, 전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전문 기술과 전문 지식. 왜 앞에 전문자가 붙었을까요? 값이 달라요. 값이 달라요. 제일 자신의 시간을 팔았을 때 돈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전문 기술과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시간의 값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시간당 받는 걸 뭐라 그래요? 시급이 제일 높은 거죠. 시급이 자기의 한 시간을 판다 그러면 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은
전문자가 붙는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이 받는 사람은 전문자는 없는데 기술과 지식이 있는 사람. 그럼 가장 박봉은 뭘까요? 전문은커녕 기술도 지식도 없어서 시간을 팔아야 되는 사람. 시간을 파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기술과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 아니면 그냥 육체적인 힘. 그냥 이걸 파는 거. 그러니까 생존에 유리하고 그 생존을 안정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시간의 가치를 높이는 건데, 경제적 독립이라고 하는 건, 경제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뭘로 이루는 거냐면 시간을 거래하는 거고, 그 시간의 가치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서 단순하게 시간만 팔아야 되는 사람. 이 사람의 시급은 얼마인가요? 9,580원인가요? 지금 우리나라 기준이죠. 이게 아무 기술도 없고 지식도 없는 사람. 그냥 어쩔 수 없이 시간을 팔아야 되는 사람. 그게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서 에너지를 써서 기술과 지식을 익힌 사람은 여기에서 시급이 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기술과 지식이 어떨 때 전문 기술이라고 하는 거냐면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는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의 영역이어야 돼요. 희소성을 가지고 있을 때 전문 기술, 전문 지식이라고 합니다. 희소성이 있는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시면은요,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어요. 은퇴가 없습니다. 왜냐면 대체 불가능하니까요. 두 번째는 숙련도를 뜻해요. 숙련가를 넘어서 전문가가 되어버린 거, 그 기술에 숙달된 거. 그러면 블루오션 시장에서도 대체자가 없어져요. 아니, 레드오션 시장에서도.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은 많은데 저렇게 잘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0대, 20대 청년들, 청소년들이 있었으면 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아직 관심이 없을 때고, 지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좀 있는데 제가 보니까 50대, 60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한테도 이제는 중요한 일이 된 거예요. 여차하면 100세 가야 되고요. 운 안 좋으면 120세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어떤 70세 넘어간 노인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삶이라는 마라톤의 끝에 도달한 줄 알았는데 이제 중간 지점 조금 넘어간 느낌이래요. 그래서 뒤통수를 맞은 것 같대요. 나는 이제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고 요만큼 준비해서 살았는데 아직도 갈 길이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노인 빈곤율이 높은 나라가 없어요. OECD 국가 중에 1위예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으실 때 아직까지도 돈을 더 벌어야 돼요.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일을 안 하면 생존을 위협받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기술과 지식이 없으시면 기술과 지식을 익히고, 만약에 지금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계시면 그것을 전문이라는 말이 조금이라도 붙일 수 있게 공부를 계속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 생존이 위협받는다. 부처님께서 전문기술, 제가 불자들 만나면 정말 많이 강조하셨어요. 부처님이 맨날 해탈해라, 깨달음을 얻어라, 욕망을 버려라, 이런 말씀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처님은 제가 불자들에게 돈을 벌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벌라 그러셨냐면 두 손과 두 발을 사용해서 땀 흘려서 벌어라, 정직하게. 그래서 전문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이 강조하시고 가장 정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 전문기술. 이 전문기술로서 자신의 생존을 확보하라. 그리고 주변의 생존을 도와라. 그게 어른이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행운이 함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우리 애 보면 오랜만에 사람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냐면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또 이렇게도 얘기하죠. 요즘 좀 어때요? 무슨 얘기냐면 먹고 사는 거 어때요? 이러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가장 눈앞에 직면한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자신이 그렇거나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번 그 사람들의 삶을 봐보세요. 생존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것만으로, 그것만으로 그 이전의 삶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행운을 누리는 거 아닌가요? 아니, 우리가 정말 비상식적으로 변하고 아주 괴물처럼 변하고 그런 순간들 보면 결국은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을 때, 욕심날 때, 이럴 때 아주 도덕적이던 사람도 이상하게 변하고 착한 사람이 비상식적으로 변하고 나하고 친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그런 일들을 겪는 거 아닙니까? 불운의 대부분의 일들은 뭐 때문에 겪느냐? 생존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겪는 거예요. 이 생존을 내가 내 자력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엄청난 행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먹여 살릴 수도 있고요. 정말로 그 사람이 생존을 위협받는 큰 문제가 있을 때 도와줄 수 있어요. 여력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만큼 경제를 터부시 여기는 문화가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이 경제학에 엄청 전문가거든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부처님이 경제에 어두웠으면 본인이 왕족일 리 없고 제자들 중에 왕족과 장자들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조언을 들었더니 전부 재산 맨날 줄어들고 사업 실패하고 그랬겠죠. 근데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왕족들은 더 명예를 유지하고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더 잘 얻도록 만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이생의 행복에 대해서도 부처님은 전문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는 거냐면 세간해라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별명 세간해.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이해하느냐고 감탄을 해서 세간해라고 이름을 붙이신 거예요. 부처님은 경제활동도 안 하시고 재산도 안 가지고 계시고 사업도 안 하시는데 어떻게 사업하는 저보다 그걸 더 잘하십니까? 와, 대단하시다. 이런 감탄이 나와가지고 세간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 세상의 문제를 잘 이해하신다 이렇게 감탄했겠죠. 한문으로 세간해 이러진 않았겠죠. 우리가 전문기술 이것만 해도요 삶의 절반의 행복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생존이 유지가 되잖아요. 관계가 좀 나쁘면 어때요?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일단 생존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기술 잘 익혀가지고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라도 자비로운 성품 익혀도 되니까 1번으로는 무조건 경제활동 하자. 일단 안 되면 시간이라도 팔자 이거예요. 왜 그걸 안 하느냐? 왜 그걸 안 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어 먹느냐? 왜 도대체 사람 구실을 못 하느냐? 얼마나 자신의 시간의 값어치가 있고 얼마나 높아지고 이건 그 다음 문제예요. 경제활동을 일단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시간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경제활동을 하자. 그리고 점점 기술과 지식의 퀄리티를 높여서 나의 시간의 가치를 높이자. 이렇게 해서 생존이 보장이 되면 그러면 이제 여유가 좀 있으니까 생존이 좀 보장이 되면 심리적인 여유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줄 수 있어. 예전보다요. 아무리 자비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심리적으로 몰리면 화냅니다. 짜증내고요. 저 사람 왜 저렇게 까칠하게 굴지? 그렇게 됩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정말 자비로웠던 사람이 상식적이던 사람이 이상하게 대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몰려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는 거.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러지? 내가 뭐 잘못했나?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몰려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거예요. 전문기술을 익히는 것. 이거 청년들 특히 하루에 8시간씩 공부하셔요. 8시간씩 공부하셔야 돼요. 8시간씩 공부하셔서 나의 시간의 가치를 최대한 높이도록 평생을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지세요. 이거 안 되면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할 여력 자체가 없어요. 무조건
전문 기술을 익힐 것. 이것이 이생의 행복의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핵심 결과물이 될 것이다. 내가 전문 기술과 전문 지식을 익혀냈는가? 못 익혀냈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내 시간의 가치가 높아지면 돈에 목을 맬 필요도 없고요.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고요. 돈을 따라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냥 생존이 보장됩니다. 내가 여기저기 나 홍보하러 다닐 필요도 없어요. 다 모셔가려고 합니다. 내가 안달이 나가지고 이것저것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와가지고 삼고초려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뭐가 다른가? 다른 사람과. 그건 다른 게 없고 전문 기술, 전문 지식이 있는가 없는가. 그 사람의 시간의 가치가 얼마인가. 이것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고 이것으로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전문 기술을 꼭 익히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도 또 이생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이 될 거예요. 부처님 이생의 행복 정말 자주 얘기하셨습니다. 부처님 돈 벌지 말라고 얘기하신 적도 없고, 부처님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적도 없고, 부처님 명예 얻지 말라고 얘기하신 적도 없어요. 얻을 수 있으면 명예 얻고, 한 사람과 정당하게 사랑하고, 그리고 벌 수 있으면 정직하게 돈을 벌고. 이것이 부처님께서 제가불자들에게 주신 지침이고 가르침이다. 이거 기억하셔서 힘없는 삶이 아니라 힘 있는 삶,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삶, 그런 자기의 힘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힘 있는 사람에게 행운은 함께하는 게 당연하다. 왜 그런지 아세요? 행운도 눈이 있어요.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하면 안 되겠다. 난 저기 가면 값어치가 없겠다. 이런 사람을 가려요, 행운도. 그래서 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운 좋을 가치를 자기 자신에게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오늘 이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